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홍천고등학교 수학교사 김진호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 그 수원수투 실전 개념반 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쌤이 그 지난주 아니죠. 이번 주죠. 이번 주 화요일에 수업하면서 좀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해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쌤이 약간 내 수업에 대해서는 좀 완벽주의가 약간 있어. 약간 있어서 좀 미비했던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못 참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고자 이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냥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보는 사람들은 갑자기 이 사람이 무슨 얘기 하는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 만약에 방과후 학교 수원수투를 들었던 학생이라면 이게 어떤 이야기에서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좀 미비했던 부분 보충하려는데 그 내용은 회전이동이에요. 쌤이 지난 시간에 네, 회전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점을 따로 도형을 따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점으로 이야기하고 회전 이동할 때 그 도형은 좀 직관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사실 그게 좀 미비한 것 같아서 그걸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케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동을 할 때 우리가 대칭 이동 그리고 평행 이동 그리고 걔네들을 혼합해서 뭔가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이동을 쌤이 그냥 회전 이동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90도 이동, 그리고 180도 이동, 그리고 270도 이동.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 90도 회전 이동은 어떤 거냐? 뭐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을 때 이렇게 어떤 점이 있어요. 뭐 여기가 A, B야. 그러면 걔가 Y는 X 대칭이 돼. 그리고 다시 X축 대칭을 해.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90도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왜 90도냐면요. 자, 간단하게 하나만 증명을 해볼게요. 사실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증명도 안 했더라고. 자, 볼게요. 자, 뭐 그냥 아까 했던 그대로 그냥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 원래 그냥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수업 준비했었는데 잘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자, 여기가 이제 X축, 여기가 이제 Y축, 여기가 이제 Y는 X라는 그런 직선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 A, B라는 그런 점이 있어요. 걔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해주게 되면 여기 이렇게 B, A. 근데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하면 아마 그냥 처음 듣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겠다. 그냥 뭐 들으세요. 네. 그리고 걔를 다시 이제 X축 대칭 이동을 해주게 되면 이 Y좌표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B, A가 됩니다. 그죠? 자, 내가 지금 주장하려는 건 바로 뭐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원점에서 이은 직선과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 B, A로 이은 이 직선이 여기가 이렇게 수직이다. 이렇게 간단히 말해서 이 점에서 이렇게 오른쪽,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을 하면 저 점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 봐봐요, 여러분. 여긴 원점이지. 원점에서 이 점 A, B까지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자,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a분의 b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원점에서부터 여기 이 점까지 이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바로 뭐냐? b, A를 지나니까 0,0과 비교했을 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해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지금 형광펜으로 친 얘랑 얘를 곱해주면 몇이 나와?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나오지. 그지? A랑 B가 둘 다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회전을 했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은 여기가 이제 90도가 된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같아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쌤이 지난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다라고 그냥 얼추 말만 하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문제에 적용시켜 보니까 잘 적용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쌤이 강의 시간에 약간 당황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충을 하는 수업을 찍어주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왜 그런 오류가 났는지부터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점이 x, y가 있는데 걔를 이제 만약에 90도 회전 이동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건 아까 적었었죠? 네, 아까 yx 바뀌고 그래서 y, x가 되고 그리고 y좌표에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니까 y, 마이너스 x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0도 원점 대칭, 180도 회전 이동은 원점 대칭이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x, y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270도 대칭은 마이너스 90도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사실 맞습니다. 뭔 말이냐면 원래 y는 x 대칭을 한 다음에 x축 대칭을 한 거지만 걔를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고 하면 얘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하는 게 맞겠죠. 자, 지금 이렇게 두 개도 사실 증명은 안 했지만 과정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x축 대칭하고 그 다음에 y는 x 대칭을 해주면 그러면 270도 회전 이동, 다시 말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 이동, 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x축 대칭을 해주면 x, y가 자, x, y가 이제 x축 대칭 이동해주면 y 좌표만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니까 x, 마이너스 y고 걔를 바꿔주게 되면 xy를 두 개를 바꿔주게 되면 아까랑 다르게 이제 y, x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y, x가 나오게 되겠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지.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지금 실제로 내가 이 놈을 풀려고 이제 이 점을 점의 회전 이동 가지고 90도만큼 회전 이동했다라고 시계에다가 주장하려고 넣어봤는데 그 시계에 잘 맞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왜 맞지 않았는지, 그리고 개념을 새로 정립해서 이제 도형에는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 하기 전에 쌤이 지난 시간에 말했던 거 좀 비유를 하나 좀 예시로 들게요.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도형의 평행이동과 점의 평행이동이 좀 많이 헷갈렸던 이유가 뭐였냐? 바로 뭐였어요? 점은 그냥 난데없이 x축 방향으로 100만큼 평행이동치면 그냥 100을 더했는데 도형의 방정식에 그걸 왜 어떻게 해줬어요? x에서 100을 뺀 걸 대입했죠. 자,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평행이동에서 우리가 뭐 이런 웃는 얼굴이 있어. 자, 이렇게 웃는 얼굴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글생글 이렇게 웃는 얼굴이야. 근데 걔를 만약에 자, 지금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00만큼 평행이동 시켰다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웃는 얼굴이 그대로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방과후 때랑 다르게 약간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충분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왼쪽에 있는 도형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fx, y는 0 이렇게. 이걸 이제 음함수 표기법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변수를 그냥 어려울 거 없어. 모든 변수를 좌변에다 이항해 놓은 거야. 예를 들어서 뭐 x의 잠깐만요. 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4 이렇게 되어 있지. 이거 이제 4를 이항만 시켜주면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나오잖아. 뭐 예를 들어서 직선은 y는 이제 2x 플러스 5인데 y만 넘겨주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0이잖아. 이런 형태. 이런 형태를 이제 음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항을 이제 좌변으로 옮겨놓은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를 x축 방향으로 100만큼 평행 이동하는데 얘 어딘가 이런 파란 점이 있어 만약에. 자, 얘를 이제 a, b라고 할게. 그러면 저 점을 이제 x축 방향으로 100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이제 a 플러스 100, b가 되죠. 맞죠? 네, 오른쪽으로 100칸 이동했으니까. 자, 근데 문제는 정작 이놈의 도형의 방정식이 갑자기 이제 뭘 요구하냐? x 대신에 x 마이너스 100을 넣어서 이렇게 식을 작성해라라고 요구를 하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 봐봐. 우리가 이 도형의 방정식은 일단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 식은 이 도형을 지나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팩트예요. 그러니까 넣었을 때 성립해야 돼. 식 자체로 봤을 때. 그러면 여기를 a, b라고 놨으면 이 a, b를 이 식에다 넣어도 성립을 해야겠죠. 그죠? 그러면 그걸 그대로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럼 f, a, b가 0이 된다. 얘가 이제 팩트라고, 팩트. 무조건 성립해요. 자, 근데 이제 걔를 옮겨서 이 f, x, y는 0이라는 식이 그대로 성립하는 사실 그 자체인데 이 놈의 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a 플러스 100, b라는 점을 넣었을 때 성립해야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 빨간색으로 네모친 얘인데 x 대신에 a 플러스 100, y 대신에 b를 넣었을 때 성립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원래 식은 fx, y는 이제 0이었는데 x 자리에 a 플러스 100 그리고 b 자리에 죄송해요. y 자리에 b를 넣었을 때 성립하게 해야 돼. 얘가 팩트야. 사실이야. 사실. 이건 성립하는 식이야. 그러면 x 자리에 뭐를 넣어야 돼? 그렇지. x 마이너스 100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도형의 평행이동은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회전이동을 쌤이 수업을 했을 때 그냥 점을 회전시킨 거랑 도형을 회전하는 거랑 그냥 동일시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걸 그대로 한번 회전이동에 가져와 볼게요. 오케이.
자, 아래로 조금 내려가서, 네. 이 그림 약간 아깝다. 귀여운데. 죄송해요. 뻘소리에서. 자,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네. 스마일 이렇게 웃고 있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얘 도형의 방정식은 이제 fx, y는 0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90도 회전 이동을 할게요. 90도 회전 이동을 하면 이렇게, 네. 그대로 얼굴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가 이제 원점이에요. 원점입니다. 오케이? 지금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90도만큼 시계 방향으로 회전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식이 일단 어떻게 될지가 모르겠다. 네, 그게 이제 문제였던 거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다가 이런 뭐 이번엔 빨간색으로 해볼까? 여기다 뾰루지를 한번 이렇게 딱 찍어보자. 귀엽게. 자, 이 뾰루지는 A, B야. 자, 그러면 얘를 그대로 90도 회전 이동을 하면 여기 어딘가에 뾰루지가 생기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아까 점의 회전 이동, 그러니까 이 점을 이렇게 옮겨주면 저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된다고 말을 했었냐면 왼쪽에서 보시면 네,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A, B를 저기다 그대로 넣어주면 B, 마이너스 A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B,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놈은 이 직선이 아니라 도형의 방정식 안에 있는 점이지.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무조건 성립해야 돼. 왜냐면 저 도형 위에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A, B를 여기 위에다 식에다 넣어보면 FA, B는 0이다. 이거는 그냥 등식이 그냥 그 방정식 위에 있는 점을 그냥 대입한 거니까 그냥 팩트예요, 팩트. 자, 그러면 우리가 뭔진 모르겠지만 x 대신에 b를 넣고 y 대신에 자 지금 뭔 짓 하는지 글로 적어볼게요. x 대신에 b를 넣고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b를 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넣었을 때 성립해야 돼.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걔를 f를 이용해서 표현하려고 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은 일단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팩트로 받아들이고 x 대신에 b를 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넣었을 때 이 점이 이 도형 위에 있게 하려면 이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이 왼쪽 자리에 A가 들어갔으면 좋겠지. 그러면 A가 들어가려면 저기에 뭐가 와야 되냐? 바로 마이너스 Y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동의하죠? Y 대신에 마이너스 A라고 했으니까 거기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플러스 A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이제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B가 들어갔으면 좋겠지. 그지? 그러면 그런 B를 가진 놈이 뭐죠? 바로 X죠. 그래서 f-y, x는 0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x, y라는 놈은 점이 y, 마이너스 x로 옮겨졌는데 도형의 방정식은 반대로 쟤를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니까 y의 부호가 바뀌고 x는 그대로다 라는 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를 한번 그대로 적용시켜서 이론화를 시켜볼게요. 그래서 쌤이 원래 수업했을 때 점과 도형을 따로따로 하는 거를 했어야 되는데 쌤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마구니가 씌었는지 이상하게 수업을 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영상을 쌤이 유튜브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 안 가시면 복습할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이 만약에 f(x, y는 0이었다 라고 하면 저기서 이제 a, b를 넣었을 때는 팩트니까 그 식 자체가 성립하는 거니까 만약에 a, b를 점을 회전 이동시켜주면 b, 마이너스 a가 나올 테니까 그 b, 마이너스 a를 지나도록 하는 그런 식을 만들려고 하면 얘는 이렇게 f 마이너스 y, x는 0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두 번째 원점 대칭 같은 경우는 x랑 y랑 둘 다 부호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점의 그 회전 이동, 180도 회전 이동과 똑같게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f, x, y는 0이라는 방정식이 그대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얘는 이제 마이너스 90도니까 아까 결과랑 이제 xy만 시작하고 바뀌겠죠. 그 부호만 시작하고 바뀌겠죠. 네, 그래서 f, x, y는 0이라는 방정식은 f 이제 y, 마이너스 x는 0 이런 방정식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을 판단할 때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주시고 도형을 판단할 때는 이렇게 아래로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걸 이제 지수로그에서 배우는 목적은
지수함수에서 로그 함수에다 마이너스 붙이고 뭐 회전 이동하고 대칭 이동하고 회전 이동하고 죄송해요.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하는 과정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 이동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좀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 덕분이잖아. 그래서 그거를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기출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얘는 기출 그대로 가져온 건 아니고 2009년도 수능에서 가져온 건데 그대로 가져온 건 아니고 약간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해야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한번 여러분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fx와 gx를 그래프를 가만히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저번에 이제 얼렁뚱땅 넘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x축, y축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2의 x제곱, fx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가 1이고 이제 y는 2의 x제곱이 나오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인데 로그 2의 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걔를 이제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저 그래프가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점근선을 y축으로 가지는, 다시 한번 그릴게요. 이렇게 y축으로 가지는 그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1이고 얘가 이제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x는 2랑 fx가 만나는 점을 a라고 놨어.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이제 2가 있을 텐데 여기서 만나는 이 점이 이제 a예요. a. 자, 그리고 두 번째 k를 넣었을 때 이 gx와 만나는 점. 자, 지금 여기가 이제 f고요. 여기가 이제 g입니다. 자, gx와 만나서 생기는 점 어딘가가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가 이제 b다 라고 나왔어요. 여기는 k, 어쩌고. 자, a는 이제 2, 2의 x제곱이니까 뭐 2, 4겠죠? 4. 이렇게. 자,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지금 OA와 OB 여기 원점부터 여기까지의 이 길이가 똑같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저 OAB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고 그리고 K 값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K가 이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K가 X좌표니까 얘가 이보다 크게 나오겠죠. 그림이 약간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물론 여러분들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이렇게 길이를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뭐 헤론의 공식이라는 그런 이상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쓰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어떤 걸 해줄 수 있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직접 구해 보시면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문제를 풀다 보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이 거리가 이제 루트 20이란 걸 아니까 여기가 루트 20이 되게 하는 원을 그려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푸는 건데 사실 이제 회전이동이라는 개념을 알면 좀 순식간에 풀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얘가 이제 왜 90도 회전이동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쌤이 지난 시간에 이제 점의 이 회전이동을 여기 도형에다 적용시키려니까 약간 막혔는데 얘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y, y 대신에 x를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 fx가 2의 x제곱인데 자, fx가 y는 2의 x제곱인데 이 놈을 이제 90도 회전이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x 대신에 마이너스 y, 그 y 대신에 x를 넣으라고 했죠. 그래서 x는 2의 마이너스 y 제곱이죠. 그래서 쟤를 이제 로그에 대해서 변경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y는 로그 2의 x고 양변을 마이너스 1 곱해주면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여기 보이는 얘가 gx고 얘가 fx죠. 그죠? 그래서 이 fx는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리게 되면 저 gx가 나온다는 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 선분이 길이가 똑같다고 했어. 그리고 완벽하게 90도 돌아갔다고 했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 대응되는 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응되는 점이 뭘까요? 90도 이동하면 4,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점의 대칭 이동이, 점의 회전 이동이니까. 근데 여기 길이가 똑같으려면 여기도 루트 20 나와야 되고 여기도 루트 20 나와야 되잖아. 그런 점이 딱 하나밖에 없지. 바로 여기 있는 이 k, 뭐시기가 몇, 몇이라는 거냐? 4, 마이너스 2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k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4라고. 그럼 여기가 이제 루트 20, 자, 여기가 루트 20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얘가 90도 회전이동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각도가 90도가 나온다는 거야. 그림은 약간 이상해요. 좀 양해를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필기노트에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삼각형을 한번 그려봐라 라고 하면 여기가 이 루트 20, 여기가 루트 20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래서 얘는 이 루트 20 곱하기 루트 20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이는 이제 2분의 1 곱하기 루트 20의 제곱이니까 10 나오게 되겠고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런 식으로 회전 이동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기출 문제를 통해서 보여줬고, 쌤이 지난 시간에 약간 미비하게 했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보충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네, 보시면서 학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